조합원이 되잖아요. 먼저 스카이프 설치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스카이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해봐야 돼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조합원 여러분께 여쭈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그 부분이 나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저기 맞아요. 저 뒤쪽에 계셨고 뒤쪽에 지금 손님분이 세 분이거든요. 한 분, 두 분, 세 분만 할게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C동 1206호인데요. 궁금한 게 아까 펜트하우스가 2개였다가 많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반 분양을 할지 아니면 조합원 분양을 할지 고민을 하고 하는 중이시고, 그리고 뭐 조합에서 뭐 정하는 대로 확인을 하는데 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러면 1안이랑 2안 2개를 주셨잖아요. 그 2개 안쪽에서 펜트하우스가 몇 대가 조합원한테 지금 해당되어 있는 걸로 1안, 2안을 짜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그게 주요 결정사항인 건 알겠는데, 작은 집을 많이 팔지 아니면 큰 집을 적은 수로 팔지 이걸 결정하는 게 핵심 주제인 건 알겠는데, 조합원분들 중에서 또 펜트하우스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1안, 2안이 있는데 1안, 2안도 심지어는 몇 대의 펜트하우스가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펜트하우스는 여러분 동에서 펜트하우스를 만들면 펜트하우스 다운 문제가 생기는 그 구조를 가져야 되고, 여기 이제 길 건너편에 반포주공 1단지가 분산을 하고 있죠 현재. 그런 단지들을 보면 여러분 구역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최대로 가능한 세대수만 제시를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조합원이 몇 개 가고 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펜트하우스 이건 복층형이고 이건 2세대이고 한 세대 2세대 보면 한 세대이고, 이게 개수가 이것은 2개가 가능하고 얘는 이렇게 묶어서 하나 이렇게 묶어서 하나 2개가 가능하고, 그 개수 개념만 말씀드린 거고요. 조합원이 어떻게 간다? 이것은 조합원 관리청을 통해서 조합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서 그건 저희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1안이랑 2안 주신 게 몇 개를 해당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1안, 2안은 지금 12세대를 펜트하우스로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1안은 29세대 일반 분양 하는 거잖아요. 이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평수를 키워가거나 넓은 평수를 가기를 희망하신다고 들었어요. 분양 평수 내용도, 분양 신청 내용도. 근데 이제 그게 조합원은 분담금과 이익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조합원 스스로 결의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갈 건지를 방향을 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감히 어떻게 해라라고 하십시오라고 권장하거나 하기도 어려워요. 이 문제는. 저희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의견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문서로 다 이게 도면까지 다 만들어서 드리면서 의견을 갖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합원들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일반 분양을 65세대 하는 안은 펜트하우스는 종전에 있던 2세대만 있고 나머지는 펜트하우스가 없는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제 저쪽 어르신이 먼저 하셨으니까 번거롭지만 어르신 먼저 드리고 순서 하겠습니다. 네, 이동 900타워 변준효입니다. 일단 제 질문 드리기 전에 롯데건설에서 제안한 거는 4개동이었는데 저렇게 5개동으로 변경한 거는 롯데건설 아닌지 예시건 아닌지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롯데건설과 조합집행부,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정부 다 같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어떤 게 조합원한테 유리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든 안이 이런 안입니다. 근데 굉장히 저 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롯데건설에서 제안한 4개동은 그만큼 저희 뒤에 E동이나 D동이나 F동이나 그만큼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각도가 훨씬 더 넓어지는데 5개 동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뒷동이 희생을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안을 갖다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롯데건설이 선정된 거는 앞동 보장하지만 뒷동도 크게 많이 4개 동으로 줄어가지고 옛날 7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어서 뒷동 평수들도
한강뷰를 상당 부분 확보하겠거니 해서 한 건데 그렇게 중요하게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총회를 거쳐서 5개 동으로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면은 D동 그 D동 F동이 희생하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은 물론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D동, E동, F동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저런 안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체적인 의견을 갖다 다시 해보고 저거를 바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 수익성이 전체 높아진다. 그리고 지금 그 대안 1하고 대안 2가 있는데 여기 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고급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는 대안 1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인 의견을 더 수렴을 해봐야겠지만 대안 1로 갔을 때는 분양 세대수도 적어주고 하면은 굳이 5개 동이 아니라 기존의 롯데한대로 4개 동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 의견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당연히 그런 의견 나오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상업아파트 조합에서는 24평은 왜 18평이 25평으로 주느냐, 10평을 들어가느냐, 약간 그런 부분도 고민이 오는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롯데건설이 제안했던 보면은 여기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대안이 아니라 참고안으로 시공사 입찰 과정 때 정식으로 제출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합에서 2030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예시로 보여달라고 하는 예시안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흐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롯데건설이 제안했던 그런 줄 올려보세요. 오케이. 요 도면을 보면 보면 아니 그거 그 다음 장, 그 앞장. 롯데건설이 봤던 도면들은 사업 제안을 하면서 여기 현지 안으로 했을 때 공사비 얼마에 어떻게 할 거다라고 제안을 한 내용이고 요거는 공식적인 대안 설계와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에 정한 공식적인 대안 설계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조합원들이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이런 한도 한번 내다달라 라고 해서 이제 한 거지 공식적인 입찰 서류는 아닌데 여기 있는 문제점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냐면 강동 등로의 저소음 포장을 우리가 30년 동안 공사비를 해줄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주동이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 때로 여기 3m 떼어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이 주동은 20m를 뒤로 물러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안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동이 물러서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층수가 일조 건 때문에 층수 세수가 날아가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안이 그동안 롯데건설과 그냥 저 지금 고민을 해서 만든 안이 그 같은 것들로 하면 한강변 20층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운데동 서정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환경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안을 보여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동이 희생했네 어쩌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다 나름대로 여기 아파트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이라도 뭐 팁이 있으면 우리 찾아드리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오늘 개념 정도만 정리하신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 한참 전에 드셨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현대분은 진짜 그렇게 할게요. 오늘 뭐 취업적으로 안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설계 안을 어떤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책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강변의 명품 아파트를 아마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다들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30년 됐거든요. 이 아파트를 산 지가. 그런데도 그때 살 때 바로 재건축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근데 조합장님도 진짜 수고 많으시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에 계신 여러분들 아니면 여기 롯데도 강남 뒤에 아파트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 이상 기대라서 기대하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합원에서 조합원 혜택을 보려고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아까
14평 가진 사람들한테는 25평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큰 평수도 분양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넓혀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평수가 네. 조경 평수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네. 작은 평수였던 분, 큰 평수였던 분, 그보다 더 큰 데는 더 큰 평수 종류가 제가 총 5가지가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세부적인 평수까지 말고 5가지 그 종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거를 몇 평까지 갈 수 있다, 몇 평까지 갈 수 있다, 펜트하우스 갈 수 있다, 못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고 조합원 스스로의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서도 29세대에 평수를 키워서 분양할 거냐, 작은 평수를 할 거냐, 그럼 반대로 34평짜리 좀 늘려서 45세만 일반 분양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손익적으로 봤을 때 분양하는 방법은 29세대를 분양하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과 안 하는 방법 2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점적인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의견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예측했던 조합원님 질문 중에 28평이나 31평 가지신 분은 이런 부분도 한 5평씩 평수를 늘려달라 이런 의견도 나올 걸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평을 몇 평 간다, 늘려간다 이 문제는 저희 설계나 시공사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일이고 저희들 최종적인 결정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드릴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동의 311호 소유자고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 거 제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첫 번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사실 이 설명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확정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사실 2040을 가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오늘 설명을 듣고 아까 그 비교표로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란 이안이 있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국 조합은 수익성이잖아요. 이 수익성을 결국은 조합원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시면서 내가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예상을 했는데 수익성이 들어와서 그만큼 얼마큼 혜택을 받아서 10억이 예를 들어서 5억으로 줄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없고 그냥 사실 지금은 너무 앞선 단계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겁니다. 아까 그 장표 중에서 이란, 이안 이게 정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신 고민하신 그 비교의 최종 안인지 아니면 이란, 이안 상황이 있어서 또 다른 안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했을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냥 세대수 몇십 세대, 30세대 이하면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고 또 적용이 되더라도 하나의 예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 일반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평당 분양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예시를 했을 때 몇 평을 기준으로 하면 1안이 얼마가 되고 2안이 얼마가 되고 아까 잠깐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뭐 1,400억, 1,200억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표를 보이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럼